그다음에 그다음에 뭐예요? 답심으로 산다. 이거 뭐 사투리 같은데도 답 힘이죠. 이거 대단한 얘기예요. 대단한 얘기. 여기 중의학 이론이 엄청 들어있어요. 저기. 자, 아까 제가 비장 얘기했죠. 비위 얘기했죠. 밥하고 무슨 관계예요? 제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밥이 들어가서 얘를 만들어요. 밥이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첫째, 소화가 잘 돼야 돼요. 둘째, 흡수가 잘 돼야 돼요. 소화작용은 위가 하고 흡수작용은 비장이에요. 그러면 뭐가 잘 생겨요? 정기열 진행이 생겨요. 그러면 뭐가 좋아요? 신이 좋아요. 공부 잘해야 안 해요? 공부 못한 애들은 밥을 안 먹어요. 성장 잘 안 애들은 밥을 안 먹어요. 그죠? 밥 힘으로 산대잖아요. 밥 힘으로. 나 고기 안 먹어도, 그죠? 고기 안 먹어도 된장국에 밥만 말아 먹어도 공부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잖아요, 시골에서. 그죠? 된장국에 밥 먹고 4km 걸어서 학교 가요. 이게 운동이에요. 이게 걷는 게.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죠? 밥심으로 산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를 잘 시키고, 첫째, 소화를 잘 시켜야 돼요. 둘째, 흡수를 잘해야 돼요. 셋째, 잘 날라줘야 돼요. 전신으로. 이거 날라주는 게 폐. 폐가 정기열 진행을 온몸으로 날라줘요. 각자 다 역할이 있어요. 장기를. 각자. 자, 그 다음에 수정과 얘기를 제가 왜 끝냈을까요? 이게 약이에요. 약. 따뜻해요? 차가워요? 언제 먹어요? 겨울에 먹잖아요. 겨울에. 자, 그 이유는 겨울은 우리 뱃속이 따뜻할까요? 찰까요? 차요? 지하실 생각해보세요. 지하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죠. 이걸 알아야 엄마들이 딸내미들한테 야단을 치지. 왜요? 이게 불인 이유예요. 이게. 여름에는 밖이 더우니까 속이 차요. 왜요? 음양. 상대적인 거예요. 이게 자연현상이에요. 설명이 필요 없다니까. 지하실. 그러면 속이 차죠. 근데 찬 거 먹으면 더 차지죠. 그럼 아까 말한 비위는 찬 걸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설사를 하는 거예요. 설사를 해요. 설사를. 그래서 이건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은 일식집, 횟집에 가면 회를 먹죠. 회가 차요? 따뜻해요? 차죠? 그 옆에 거는? 회 먹을 때 일식집을 가봤어요. 간장에다가 뭐 넣어서 찍어 먹어요? 와사비가 매워요? 안 매워요? 매워요. 맵죠? 이게 열이 나는 거죠. 회는 차죠? 그 다음에 또 뭐 먹어요? 생강. 매워요? 차요? 이게 맵죠? 이것도 열성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먹어요? 낙교. 이거 마늘처럼 생겼잖아요. 이것도 열성이에요. 또 뭐 먹어요? 미소스. 네, 숲도 따뜻한 거 먹죠. 또요. 오차 먹잖아. 오차 먹어봤어야지. 이거 왜 먹었을 건데? 이거 안 먹잖아요. 오차를 또 먹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찬 회를 먹으니까 속이 찬면은 이게 쏟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회집 가서 회 먹고 나서 나 이 집 회 먹고 설사했어. 이런 사람 뭐예요? 꼭 보고 옆에 거 안 먹는 사람. 그래서 회 나쁘대. 지 습관이 나쁜 건데. 그죠? 또 뭐 먹어요? 술 한잔 하면 어떻게 먹어요? 따끈한 정조. 그죠? 등지느러미 태운 거. 왜 뜨겁게 먹냐고? 차니까. 찬 회를 먹으니까. 회집 가서 먹는 거 생각하시면 다 그게 열성이에요. 모밀이 찬 성질이에요? 따뜻한 성질이에요? 차죠? 그럼 모밀 먹을 때 한번 보세요. 네, 우선 소스에다가 무즙을 넣죠. 무가 매워요, 안 매워요? 매워요. 열성이에요. 또요. 거기도 와사비 넣잖아요. 또 뭐 넣어요? 파 넣잖아요. 왜 이런 걸 넣어요? 모밀이 차니까. 근데 알고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탈이 없더라.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수족관을 왜 겨울에 먹냐고요. 속이 따뜻하다니까 덥다니까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수족관에 뭐가 들어가요? 계피. 계피 들어가죠. 계피가 열성이에요. 계피가. 그 다음에 계피를 먹는 이유가 있어요. 노인들은 꼭 먹어요. 좀 이따 드실 거예요. 제가 지금 끓이고 있어요. 늙으면 나빠지는 장기 중에 하나가 신장이에요. 치매 걸리는 이유가 신장 때문이에요. 근데 계피를 먹으면 신장이 건강해져요. 치매 안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계피가 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먹으면서 차게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단맛이죠. 수정과를 언제 먹어요? 밥 먹고 디저트잖아요. 그죠? 서양이나 동양이나 식후에 디저트를 먹죠. 맛이 어때요? 짠맛? 매운맛? 단맛이죠. 왜 단맛을 먹냐고. 이것도 경험인지 알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단맛이 비장으로 가는 맛이에요. 단맛이. 그래서 경험적으로 식후에 단맛을 먹으니까 소화가 잘 되더라. 그죠? 그래서 수정과를 달게 먹잖아요. 볶아 먹고. 그죠? 그 다음에 겨울에 먹으니까 차게 먹고. 또 신장이 좋아야 되니까 계피 넣고. 그죠? 왜 땅콩 해양 사건이 났어요? 하필은 왜 땅콩이에요? 근데 사실 땅콩이 아니에요. 그죠? 왜 땅콩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알아요. 중국 사람. 근데 알고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비행기 타면 기내식 나오죠? 기내식 나오기 전에 뭐 줘요? 빨간 봉투에 든 땅콩 주잖아요. 옛날에 무조건 줬어요. 무조건. 근데 요새는 달란 사람만 달래요. 달랜 사람은 주는데 누가 달래요? 중국 사람은 무조건 달래요. 왜요? 그걸 먹고 밥을 먹어야 소화가 돼요. 근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죠. 고도가 높으면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그리고 밥 먹고 나면 턱 하잖아요. 그런데 땅콩을 먹고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왜요? 땅콩이 비장으로 가요. 앞저트. 디저트 같은 거. 앞저트. 그러니까 식전에 땅콩 한 10알 정도씩 드세요. 그래서 중국 가서 요리를 시키면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주문 받고. 그죠? 근데 나오기 전에 테이블에 뭐가 있어요? 땅콩이 한 접시 있어요. 그거 돈 받는 거예요. 공짜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나오는 거 공짜 맞지만 요거 휴지 하나도 돈이에요. 근데 어떤 땅콩이에요? 껍질채 찐 땅콩. 껍질채 찐 땅콩. 자, 이제 맛있는 요리 나올 테니까 이 과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콩을 미리 먹고 소화시킬 준비해서 나오면 참. 그래서 땅콩 해양 사건이 난 거예요. 하필은 왜 땅콩이냐고 비행기에서. 이거 아시는 분 아무도 없죠? 아는 사람 없어요. 저도 왜 그게 났을까 하고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당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자분들은 꼭 당귀를 드셔야 돼요. 저게 혈약이에요. 혈약. 그러면 남자는 기약, 황기.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안다니까. 삼계탕 하면 뭐 넣어요? 황기 넣잖아요. 삼계탕 끓이면 누구 줘요? 며느리 줘요? 아들 주죠. 그러니까 황기 넣는 거예요. 남자는 기, 황기. 여자는 당기, 혈. 그래서 옛날에 양반집에서 그 집에서 당기 냄새가 끝이지 않으면 1년 내내 그 집 사람들은 다 건강하다 그랬어요. 왜요? 당기를 계속 먹으면 피가 깨끗해요. 어혈이 생길 일이 없어요. 그래야 건강하고. 당기가 뭐예요? 네? 당기가 차로 마시나요? 네, 차도 되고 끓여 먹어도 되고. 집에서 통상 먹으려면 진하게 끓이면 약, 묽게 끓이면 차. 당기라고 뿌리. 당기. 그래서 이 할머니들은 알았다니까요. 치뿌리야. 아니, 치라고 당기라는 게. 자, 그다음에 여름에도 배를 덮어. 손주를 데리고 있는데 여름에 애가 잠들었어. 또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배를 덮어주잖아. 의사야, 의사.
여기 왜 덮는 거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래도 덮어는 주세요. 네. 여름이죠? 그럼 뱃속이 차요 안 차요? 금방 얘기했는데 지하실 차죠? 그럼 어디가 차요? 비위가. 비위가 차면은 배가 아파요. 설사하면서. 그래서 다 배를 덮어준다니까. 더운데 그래도 여기 덮어요. 더워. 비위는 차면 안 돼요. 그래서 설사한다 그러면 아, 내 뱃속이 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회 잘못 먹었구나가 아니고 아, 내 뱃속이 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건 안다니까요, 할머니들이. 꼭 배는 덮어주잖아요, 이렇게. 하다못해 자기 웃돌이라도 벗어서 배를 덮어주잖아요. 배가 차면은 비위가 상하고, 그 다음에 설사를 하고, 공부 잘해요, 못해요? 못하고, 잘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란다니까요. 못 자란다니까. 또 잘 먹어야 하고. 할머니 책임은 뭐야? 이만큼 오늘 먹여야 되잖아. 먹어야 안 먹어요? 입맛이 없어요, 비위가 안 좋으면. 입맛이 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신나다. 아까 얘기했어요. 애들 신나게 해주면 그럼 자연히 공부 잘해요. 신나게만 하면.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게 이게 옛날에는 이런 게 이제 기초 이론인데 의학의 기초 이론인데 이건 다 상식이었다고요. 그럼 그걸 이제 의학적인 거 이제 교과서적으로 정리해 보면 정체관념과 음양오행학설이라는 게 있어요. 정체관념은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지금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뭘까요? 역학조사.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죠? 메르스가 도니까 이게 왜 어떻게 도는 거냐? 뭐 경로 어쩌고 그죠? 그죠? 그다음에 어느 마을에서 집단 병이 생겨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동네 우물을 같이 먹는데 그 물이 어떤가? 그죠? 그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가? 그 근처에 고압선이 지나가는가? 이런 거 확인하러 다니지. 그게 뭐예요? 역학조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병이 생겼을까? 약간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죠. 이게 정체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머리가 아플 때 그 병원 가면 어떻게 돼요? 머리만 쳐다봐요. 그리고 진통제 주고 진통제 한 달 먹다가 안 나니까 계속 두통이 있으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병원에서? 기가 막혀요. 여기다 보톡스 주사하세요. 보톡스. 못 느끼게 해요.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 증상만 못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병은 어디서 와요? 원인이 있잖아요. 그걸 못 없애요. 수술 결과만 없앤 거예요. 그거 왜 생겼는데 몰라요. 모른다고. 그러니까 또 생기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정체관념을 생각해야 돼요. 두통 자주 있으신 분 있으세요? 현두통. 이분은 소화기 문제가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다리입니다.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안쪽 벽을 눌러보세요. 현두통 있으신 분인데 여기가 아프죠? 소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간이거든요. 여기 자꾸 주물르세요. 그럼 두통이 없어져요. 원인이 없어진다고, 원인이. 간성 소화장애 두통이에요. 근데 이걸 보톡스 한다니까요. 이거는 아무리 해도 안 나요. 보톡스 아니라 보톡스 할아버지를 해도 안 없어져요. 왜요? 간성 소화장애로 생긴 거니까. 보톡스를 해도 못 느낄 뿐이지 간성 소화장애는 계속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얘 때문에 무슨 병이 생길지 모르요. 아까 말한 우울증 올 수도 있어요. 왜? 간에 우울됐으니까. 우울되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화. 울화 그랬잖아요. 간성 소화장애라니까요. 그럼 이거 오래 놔두면 진통제 먹고 버티면 우울증 온다니까요. 근데 전혀 그 생각은 안 해요. 걔 때문에 왔다고. 자, 이게 정체관념이에요. 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어디 때문에 그럴까 하고 몸 전체를 보는 거예요. 힘들죠? 근데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오행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음양학설, 오행학설이라는 걸 합쳤어요. 저건 뭐냐면 자연 철학이에요. 저거는 철학자들이 자연 현상을 보니까 아 이렇더라 하고 음양학설이라는 거, 오행학설이라는 걸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의학에서 갖다 쓴 거예요. 근데 딱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맞아요. 왜요? 이 철학자가 뭘 했어요? 자연현상을 보고 한 거잖아요. 우리 몸은 자연현상 중에 하나죠. 딱 맞아요. 그죠? 음양, 이거 상대적인 걸 하려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열이 납니까? 내가 왜 양기가 많습니까? 그러면 반대가 상대적인 게 뭐예요? 음기잖아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기가 모자라서 양기가 늘어났습니다. 하려니까 음양학설을 도입한 거예요. 그다음 오행학설은 우리 장기간에는 엄마 자식 관계가 있어요. 즉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앞이냐. 우리 지금 뭐 14번 환자가 옮겼다고 그러죠. 그럼 얘가 엄마고 얘가 자식이에요. 이거 뭐라고 할까요? 14번, 36번 이러죠. 이거 뭐 그 룰이 없잖아요. 일정한 룰이. 그걸 한 게 오행이에요. 누가 엄마고 누가 자식이고 누가 엄마고 자식. 이제 좀 이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철학이에요. 철학.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자연현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지구가 없어지지 않는다. 왜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이잖아요. 자연현상이잖아요. 우리 몸의 자연현상이라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장상억설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의 해부학, 지금의 병리학, 지금의 생리학이에요. 근데 이걸 2500년, 3000년 전에 이거를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책을 쓴 사람은 외계인 아니면 천재다. 어떻게 알았냐 이거? 어떻게? 참 이걸 공부할수록요 기가 막혀요. 이걸 만든 사람이거나 잘 이해를 한 천재거나 사람보다 높은 외계인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딱 맞아요. 이게 비과학적이라고 그러죠? 진짜 정확한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이에요. 한치도 틀리질 않아요. 나중에 해보시면 알아요. 자, 그 다음에 경락학설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에 얘네들이 돌아다닌다고 했죠? 우리 차가 다니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길이 있어야 돼요. 기차가 다니려면 기찻길이 있어야 되죠. 하늘 날아다니면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얘네가 다니는 길이 경락이에요. 근데 안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의사가 인정을 안 해요. 보여야 이거 혈관. 그죠? 이거 신경. 이거 보이니까. 그죠? 이건 안 보여요. 이게. 근데 김봉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서울 의대 다니다가 월북한 사람. 이 사람이 그때 이거를 증명을 했어요. 경락이 있다. 경락은 있다. 그 다음에 R이라는 게 있다. 그게 요새 DNA 이런 거예요. 이 사람도 외계인 같아요. 그 당시에 어떻게 알았냐고. 지금도 이걸 증명을 못해요. 지금도. 근데 김봉환이 이걸 증명했어요. 그래서 봉환학설 그래요. 봉환학설. 경락이라는 게 있다. 여기 뭐가 다닌다. 근데 외계인을 죽였다니까 누가? 김일성이가. 김일성이가 막 키웠어요. 연구소도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죽였어요. 자, 어쨌든 경락이라는 거는 신나기 위한 물질이 돌아다니는 통로예요. 통로. 근데 병은 어디서 와요? 얘가 막혀서. 그럼 뭐가 못 다녀요? 얘가. 그러니까 피부가 화장이 안 받아. 그럼 이쪽으로는 길이 막혀서 얘네가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버섯 생겨요. 검버섯이 뭐냐면 이 피부가 혈액을 얻어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시체. 그게 검버섯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될까요? 레이저로 벗겨요? 이건 결과만 없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놈들이 오게끔 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여기 빡빡빡빡 부항으로 찔러가지고 피를 빼요. 그럼 어떻게 통로가 열렸죠? 그럼 누가 와요? 얘네들이 오잖아요. 그럼 요새 용어로 하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화장품 광고에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엘라스틴 하세요. 요새 용어로 하면 혈액 중에 있는 엘라스틴이 이 얼굴을 재생시키는 거예요. 콜라겐하고 엘라스틴. 근데 어떻게 일로 와요? 달라요? 땡기는 거예요. 잡아 땡기는 거. 못 오는 거예요. 빡빡빡 뚫어서 빼내면 길이 생기고 얘가 오죠. 경락을 열어주는 거예요. 경락. 그게 치료 원리예요. 가장 좋은 치료법이에요.
많이 빼면 안 돼요. 하루에 조혈되는 양 이상 빼면 안 돼요.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자, 병인이라는 게 뭐 병의 원인. 이걸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거. 병의 원인. 그다음 병기. 즉 이건 병기는 뭐냐면 암에도 보면 1기, 2기, 3기가 있죠. 암 4기인데 암 1기 치료 방법을 쓰면 나아요? 안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판단을 해야 돼요. 누가요? 한의사가. 근데 돌팔이는 이거 판단을 못해요. 이게 1기인지 4기인지 모른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단계예요. 단계. 감기도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으슬으슬 1단계. 그 다음 목 아프죠? 그 다음은요. 가래 나오죠? 폐. 그 다음은요. 설사예요. 위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은요. 몸살. 간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은 뼈마디가 쑤시는 몸살. 신장까지 간 거예요. 신장. 뼈니까. 근데 뼈까지 왔는데 기침감기약 먹으면 나아요? 안 늦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병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닭 잡는 칼 가지고 소 잡으면 잡혀요? 소 잡는 칼 가지고 닭 잡으면 어떻게 돼요? 가루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병기예요. 변증은 재판에서 이기려면 뭘 잘해야 돼요? 변호를 잘해야 되죠. 병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변증을 잘해야 돼요. 변호를 하려면 법전을 알아야 되고 판례를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이 사정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이 약점이 뭔지 알아야 되죠. 그것처럼 병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병에 대한 이론을 알아야 돼요. 이론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병 사례도 알아야 돼요. 많이. 치료 사례. 그게 변증이에요. 이거 안 하는 한의사는 골파예요. 이게 많아요. 변증할 줄 모르는, 병기를 판단할 줄 모르는 병인, 병의 원인을 판단할 줄 모르는 한의사 많아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아닌 것 같으면 빨리 돌아 나오세요. 근데도 돈 달래요. 나하고 상담했잖냐. 10,000원 내고 나네. 빨리 돌아 나오세요. 빨리 돌아 나오세요. 여기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돼요. 근데 중풍 환자가 이런 데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장애인 돼요. 평생 이러고 산다고 평생. 이거 풀릴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중의의 진단학이라는 게 있는데 진단한다는 건 뭐냐면 이걸 다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침구학이라는 건 뭐냐면 치료하기가 한 거예요. 뭘로? 침하고 뜸으로. 그 다음에 본초 방지학이라는 건 약으로. 그래서 한의학이나 중의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1침, 2구, 3약이라고 해요. 1침, 침으로 먼저 해보고. 왜요? 제일 쉽잖아요. 그냥 찌르면 되니까. 2구, 뜸을 뜨고. 그러니까 침으로 안 되면 뜸을 추가하고. 뜸으로도 안 되면 이건 이제 심한 거예요. 약을 써. 근데 한의원 가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약 먹으라고 하잖아요. 왜요? 객단가. 객단가가 높잖아요. 몇십만 원 나오잖아요. 근데 침하면 이게 1,500원? 이거 1,000원 받아요? 1,500원 받아요? 이게 돈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약 먹으라고 해요. 근데 약을 먹어가지고 무조건 먹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앞에서 한 얘기 힌트가 있어요. 네. 일단 소화가 되고 흡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약 먹으면 처음부터 보약 주는 한의사는 엉터리. 왜요? 이 고기 놓칠까봐 다음에 약 먹으라 그러면 와요 안 와요?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억울해. 있는 데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약을 먹더라도 일단 소화기를 좋게 해서 흡수, 그러니까 소화를 시키고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는요 잘 퍼지고 이 약을 먼저 먹고 그리고 보약을 먹어야 병으로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원래.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하고 좀 쉴게요. 자, 그냥 다 펼쳐놓고 할게요. 배워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냐면 결국 치료잖아요. 한의사가 됐건 뭐가 됐든 간에 진단, 변증, 논치, 치료 이 단계를 밟아야 돼요. 근데 이 단계를 안 밟으면 엉터리라고요. 한의사하고 대화를 해보면서. 근데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진단이라는 게 뭐냐면 병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즉 망문절이라는 사진 진단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음양 중에 뭐가 많고 음양이 깨지지 않았는지
이게 표증인지 미증, 겉병인지 속병인지, 이게 차가워서 왔는지 뜨거워서 왔는지, 허에서 왔는지 실에서 왔는지 기본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얘가 파악이 돼야 치료 원칙이 나와요. 아, 이 사람은 이러니까, 아, 이 사람은 양기가 많으니까, 음기가 많으니까, 몸이 차니까, 뜨거우니까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판단이 돼요. 근데 이거 안 하면 판단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이거 안 하면 엉터리라니까요. 그래서 상태를 파악을 잘 하고 치료 원칙을 잘 결정해서 이걸 침 치료만 해도 되겠구나, 뜸까지 해야겠구나. 아, 이 사람은 지금 침을 맞을 수 없는 허약한 상태야. 그러니까 약을 먼저 먹이고 침 치료를 해야겠구나.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약으로 할 수도 있고, 아로마로 할 수도 있고, 차로 할 수도 있고, 죽으로 할 수도 있고. 죽이 좋아요. 죽. 중국 사람들은 아침에 죽을 먹습니다. 무슨 죽? 흰죽도 있고, 흰 쌀하고 좁쌀하고. 좁쌀이 비위로 가요. 그러니까 비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비위를. 좁쌀죽. 또 내일부터 또 좁쌀, 시장에서 이제 다 전화를 좁쌀죽이요. 소화가, 그러니까 맨날 떡떡거리시는 분 있죠? 좁쌀죽 일주일만 먹어보세요. 떡떡거리질 않아요. 진짜 여기 나오신 분들이에요. 떡떡거리질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먹어요? 콩물. 달달한 콩물. 왜 달달하게 먹어요? 공부 잘하시면 단맛이 비위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콩물은 신장으로 가요. 근데 흡수를 하려니까 비장을 부패해주기 위해서 달게 먹어요. 근데 따뜻하게 먹어요? 차게 먹어요? 따뜻하게 먹자. 그것도 잘하는 집이 있대요. 그러면은 전날 사놓고 그 다음날 먹으면 되잖아요. 아침에 줄 서요, 그 집에. 그리고 비닐봉지에 담아서 들고 자전거 타고 가요. 저희 옛날 중국에서 신기했어요. 자전거 두 대가 쫙 지나가요, 아침 출근길에. 근데 손에가 뭐 들었어요? 하얀 봉투. 저 우유 들고 가나? 콩물에 콩물. 따뜻한 달달한 콩물.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뭐 넣어요? 설탕 넣죠. 근데 옛날에는 설탕 안 썼을 거예요. 아니요. 수수, 뭐야? 그건 뭐예요? 설탕 만든 게 뭐예요? 아니, 설탕 만든 게 사탕수수. 그거 즙 넣었을 거예요, 그거 즙. 그 길에 가면 사탕수수 이렇게 대나무처럼 세워놓고 이 돌려서 즙 짜줘요. 사탕수수 즙. 그러니까 좋은 걸로 드세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꿀. 꿀이 또 어디 가요? 비위로 가요. 옛날 할머니들이, 저희 옛날 형님이 은행 다녔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뭐 해준 줄 아세요? 꿀은 안 주고 사발에다가 계란 노른자. 그거 이제 흰자 남죠? 그거 이제 후라이에서 얻어먹어. 꿀보다 조청이 꿀이 더 좋아요. 노른자에다가 참기름 한 숟갈하고 꿀 한 숟갈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나가잖아요. 근데 꿀을 왜 넣어요? 노른자를 아무리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빵이잖아요. 또 피로 회복되잖아요. 그죠? 단맛이 비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달게 먹지 마세요. 너무 달게, 항상 뭐든지 과유 불급. 지나친 거는 아니야가 못하다. 자, 길어지네. 자, 근데 요 진단을 잘하고 병의 상태를 파악하려면 요런 거를 잘해야 돼요. 이거 공부가 쉽지 않아요. 이거 5년 한의대에서 뭐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치료 원칙을 결정하려면 요런 걸 알아요. 보던 단어들 나오죠? 여기도 그렇고. 그죠? 기본만 공부해서 제가 이걸 가르쳐드려요. 왜냐하면 이 프로세스를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니까. 한의사를 만났는데 이 사람 돌팔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못해도. 그죠? 그 다음에 치료하려면 이런 것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진단, 변증, 논치라는 게 뭐냐면 변증을 해서 논리적인 치료 원칙을 세우는 거를 변증 논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걸 다 했어요. 그걸 뭘 보고 나냐면 옛날에는 약을 어떻게 줘요? 2첩 내지 3첩 줘요. 왜요? 정확히 분석이 됐으니까 포인팅이 딱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먹어보고 안 좋으면 다시 오세요. 다시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이제 확인하고 두 첩 더 줘요. 그죠? 그럼 끝. 그럼 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의수를 하는 사람들이 쟁이였어요. 뭐요? 뭐죠? 아니 뭐요? 제일 앞에 뭐예요? 산업공상? 산업공상. 거기에 의사가 껴요, 못 껴요? 못 끼잖아요. 근데 요새는 돈이 되구나, 돈이. 옛날에는 말 그대로 인술이었다고요. 병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포인팅 해가지고 두 첩, 세 첩만 죽으면 뭐예요? 금을 던져, 금을. 이 중에 하나 걸리겠지 뭐 하고 한 재 먹어요. 한 재. 50봉, 60봉 먹는다니까요. 그 봉이 한 첩인 셈이에요. 그게 50봉, 60봉 맥이 안 나오면 한 재 더 드세요. 포인팅을 못해요. 포인팅을. 이게 안 되니까. 포인팅이 뭐냐면 작살로 탁 잡아서 물고기를 잡아야 된다고요. 누구는? 의사라면. 근데 그걸 못 맞추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뭐 지금. 내가 어디를 봐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포인팅에서 작살을 짜서 잡아요. 못 잡지. 그러니까 금을 던지는 거예요. 금을. 이 중에 걸리겠지 뭐. 그럼 뭐 주는 줄 아세요? 여자 오면 사물탕 줘요. 아까 당기는 거. 혈약을 주면 웬만하면 나요. 남자 오면 타키가 없어서 온 거예요. 황기든 사문자탕이라는 거 줘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사물탕 주고. 한 6가지 정도 써요. 6가지. 금을 던지는 거니까 금을. 포인팅. 그래서 한의원에서 요새 이거 이렇게 싸요? 첨약을 이렇게 하냐고요. 한약 냄새도 안 나죠? 소독약 냄새만 나. 한의원 자기가 안 해요. 형 오늘 이런 환자가 왔는데 알아서 해줘. 그럼 이 사람이 환자를 봤어요? 뭘 했어요? 그럼 야, 그 사람 말랐냐? 뚱뚱하냐? 아, 좀 말랐어. 그래? 수학이 안 좋겠네? 그 사물탕 써보지 뭐. 수학이 안 좋으니까 이것 좀 넣고. 그리고 그거 먹여보고 안 좋으면 다시 연락해. 그것만 하는 데가 있어요. 탕전실이라고. 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의사들이 공장을 만들었다니까? 그 약 끓이는 공장을 그냥 쫙 끓여놔요, 몇 가지. 그리고 연락만 오면 주소 받아서 택배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기가 안 끓여요. 처방을 없다니까, 처방이라는 게. 근데 이걸 하겠어요, 이거를? 그래도 지금 손님 오는데 뭐. 그죠? 이 집 갔다 안 되면 저 집 가고, 저 집 안 되면 그러니까 다 이러니까 돌아서 와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메르스가 돌잖아요. 왜요? 병원 쇼핑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문제예요, 이거 문제. 못 믿으니까 또 한 번 가잖아요. 또 못 믿고. 그 중에 하나 낫겠지. 그러니까 똑같아, 이거. 의사나 환자나 똑같아, 지금. 금을 던지려고 하는 건 똑같아요. 자, 요 프로세스를 하는 한의사를 만나서 내가 나를 치료 못한다. 그러면 장애인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장애들. 특히 중병에.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나올 수 있어요. 치매도. 침, 뜸, 여기 사열 이쪽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약이 또 있어요. 약이 원리가 뭐냐면 치매가 왜 와요? 뇌혈류가 부족한 거예요. 뇌혈류가 부족한 거예요. 혈관이 막히니까 혈액이 많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치료약은 뇌혈류를 많이 촉진시켜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 약은 총명탕이라는 약인데 수험생이 먹으면 공부 잘해요. 노인들이 먹으면 중풍, 치매, 예방, 치료예요. 원리는 딱 하나예요. 뇌혈류 촉진. 그럼 머리가 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머리가 맑으니까 애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머리가 맑으니까. 근데 이거 밤 늦게 먹으면 안 돼요. 잠을 못 자요. 머리가 맑은데 잠이 왜 와? 피곤해야 잠이 오지. 그 정도로 이게 효과가 있어요. 시험 한번 해보세요. 9시쯤에 먹죠? 아니 하루 3번 먹는 2번이나 3번 먹는데 아침에 먹고 낮에 활동 자니까 좋잖아요. 9시쯤 먹죠? 잠을 못 자요. 아니 한 사람이 왔어. 이거 먹더니 잠이 안 오네. 왜 그러지? 그럼 하루 2번만 아침 점심만 먹어야 되나? 6시쯤 먹으면 돼요.
9시 정도에 먹으면 머리가 막 흔들려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와요. 그 정도로 이게 약간 촉촉하니까요. 그 정도. 자, 여러분 알고 싶죠? 제가 벌써 약 2가지 얘기했어요. 뭐 얘기했어요? 영감 말 많은 거 육미지야. 또 뭐였어요? 총명탕. 그 다음에 비위에 좋은 거. 보중이끼탕이라는 거. 보중이끼탕. 이 보중이끼탕만 가지고 해설해 놓은 책이 있는데 치료할 수 있는 병이 323가지 나와 있는 책을 제가 갖고 있어요. 병원에서 말하는 병의 종류가 700한 몇십 가지래요. 320 한 반 들어갔네? 그죠? 보중이끼탕만 먹으면 근데 왜 그럴까요? 보중이끼탕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보한다 중초를. 중초가 어디예요? 상초가 여기, 하초가 여기. 여기 있는 게 뭘까요? 비위. 얘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비위만 튼튼하면 건강하고 공부도 잘해요. 위장. 같이 항상. 예, 짝이에요. 부부관계라 표리관계. 비위가 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중이끼탕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되겠죠. 그리고 폐만 조금 도와주면 전신이 돌겠죠. 그럼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건강하죠. 난 특별히 병이 없어. 근데 나이 들어서 조금 걱정돼. 소화는 조금 안 되면 뭐 먹으라고요? 보중이끼탕. 나 치매 증세가 좀 있어. 깜박깜박해. 그 뭐 먹으라고요? 총명탕. 알면 끓여 먹어도 돼요. 총명탕은 3가지밖에 안 들어가요. 석창포, 원지, 복신 요 3가지만 넣고. 석창포. 창포에 머리 감고. 이걸 해봤어요, 이제. 옛날 할머니들은 요 말만 딱 하면 금방 알아들어. 왜요? 창포에 머리 감았거든, 옛날에. 언제? 단오 때. 돌밭에서 나는 창포가 있대요. 그게 석창포예요. 그 다음에 원지라는 게 있고 복신이라는 게 있어요. 거의 많이 가르치는 그걸 제대로 지금 있어요. 일단 총명탕 2대 지어주세요. 그러면 딱 줘요. 어디서 끓여 먹어도 되고 시켜 먹어도 되고. 근데 조금만 하면 내가 끓여 먹을 수 있어요. 별거 아니죠. 세척도 내가 잘하고. 재료를 근데 만약에 중국에서 많이 먹는 게 워낙 그 약재 전부 국산이라고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다 믿지 마세요. 왜냐면 한약 재료의 50%는 우리나라에서 안 나요. 근데 그게 다 약품 처리가 됐는데 그걸 여기서 어떻게 아, 잡아야 되나? 근데 우리나라가 바뀌었어요. 몇 년 전부터. 모든 한약재 수입 유통은 제약사만 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농가에서 재배한 것도. 그래서 제약사에서 수매를 해서 포장을 해서 팔아요. 근데 잔류 농약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제약회사 문 닫아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소비지가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런 거는 이제 보따리 장사들이 보따리 장사들이 하는 거. 인천에 가보면 컨테이너가 있어요. 한두 사람이 갖고 오는 거면 약 얼마 돼? 근데 중국에서 가져올 때 좋은 거 가져와요? 저 싼 거 가져와요? 안 좋은 거 가져와요. 첫째, 그게 돈 되니까. 둘째, 이 사람들 갖고 오죠. 갖고 오는 거 양이 작잖아요. 100명이 모여보세요. 컨테이너 하나 돼요. 그게 유통되는 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제약회사에서 유통되는, 근데 이렇게 경동시장 가보면 식약처에서 나와 있어요. 사람이 돌아다녀요. 딱 걸리죠. 제약회사 거랑 보따리 장사 거랑 구분이 어떻게 해요? 포장돼 있다니까. 그거는 포장이. 그리고 제기점 가서 살면 제약회사 나온 거예요. 양념시장 가서. 그러니까 요새는 더 걱정 안 해주세요.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요 2층까지 하면 차도 좀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뭘 드릴 거예요. 차 한 잔씩. 그러니까 계피차. 잠깐만 가르쳐 주시면 안 되지. 맞춰보세요. 그러려고 그랬는데. 있잖아요. 끓이고 있다고. 아, 얘기했어요? 네. 아, 진짜 끓이셔서. 예, 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